투자는 게임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게임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반갑습니다. 주식차트 연자 장팀장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시장의 급락을 피해가지 못했고 계좌를 볼 때마다 답답함과 불안함이 커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코스피는 강한데 왜 내 계좌는 오르지 않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일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내 종목은 왜 힘을 못 쓰는지, 이 괴리감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단순히 오늘 오를 종목을 찾기 위해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글로벌 산업의 흐름이 살아있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앞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까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계좌의 빨간 숫자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투자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게임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조급해지는 마음, 손실 때문에 모든 종목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 바로 그 감정을 이겨내는 것이 투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순환합니다. 지금은 일부 초대형 반도체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그 자금이 언제까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장은 다시 실적을 보고 성장성을 보고 새로운 주도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께 이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시장이 왜 이런 괴리감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여전히 이 종목들을 주목하는 이유를 차트와 실적 그리고 글로벌 이슈를 통해 끝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종목들 빠르게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 이 주봉부터 일단 이 차트부터 먼저 보고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제가 항상 이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거 있죠. 이 검은 선과 빨간 선, 일목균형표 기준선과 볼린저 밴드 상한선인데 이게 정말 그냥 한 번에 쫙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냥 뭐 지지선, 추세선 이런 거 의미도 없이 무너져 버린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무력감, 공포감, 허무감 이런 것들이 이 계단식 하락을 하는 시장일 때보다 더 많이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식 지금 10년 이상 되면서 미중 갈등부터 해서 미중 갈등, 코로나19, 그리고 러우 전쟁,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러우 전쟁 끝나더니 또 금리 인상, 그냥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요,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감정들이 더욱더 크실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좋은 종목, 좋은 종목, 좋은 기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요, 결국에 회복도 다른 종목보다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현대건설은 이제 건설주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바로 요 원전이라는 글로벌 재료까지 이미 몇 년 전부터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175억 달러 규모의 원전 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이 멈춰 있던 원전 산업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 년 전부터 사실 이런 말들이 나왔죠. 원전 르네상스. 자, 이게 사실 그 지금은 트럼프 정권인데, 트럼프 정권 전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었죠. 바이든 정권이고 우리나라 이제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전에 그 전 정권에서 밀었던 게 또 원전 르네상스,
요 바이든도 그랬고 전 정권에서도 원전 르네상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문구들을 여러분들은 몇 년 전부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몇 년 전에 이제 기대감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불어 넣어줬다라고 하면요. 현재 2026년도는 뭐냐면 이제 기대감이 아닙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바로 실행 단계로 옮겨지는 순간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 르네상스다라고 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우후죽순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행 단계이기 때문에 진짜로 실제로 이 원전을 가동하는 친구들 그리고 실제로 원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이제 원전주로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전을 좀 보시면서 이 원전 에너지를 보시면서 현대건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사실 기업은 뭐다? 바로 실적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지켜봐줘야 된다. 특히나 이런 대형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1조 2천억이라는 적자를 봤어요. 적자가 1조 2천억 원입니다. 근데 25년도에 이 적자를 다 메꾸고 흑자로 전환하면서 영업이익 6,530억 원을 기록해요. 그리고 올해 26년도 때 지금 컨센서스가 얼마가 나왔냐? 지금 8,200억입니다. 8,200억. 그리고 27년도에는요. 영업이익 이제 1,000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갑니다. 1조. 그 다음에 28년도 또 한 번 1조 3천억으로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 끝까지 여러분들 가져가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LNC바이오입니다.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유 종목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가장 잘 가고 있는.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미 예전역에 돌파를 해줬고 최근에 일목균형표 기준선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저항을 맞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이 기준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요 실적이었어요. 실적. 이게 지금 코스피 쪽에서 아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 이 두 기업으로 지금 지수 끌어올리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 이게 수급이 안 들어와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LNC바이오를 말씀드렸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D&D 파마텍이었고 두 번째로 이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게 LNC바이오죠. 근데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도에 44억이에요. 44억. 영업이익이 44억 냈습니다. 근데 25년도죠. 25년도. 근데 26년도에 보시면 얘가 퀀텀 점프를 해요. 영업이익 자체가 349억으로 퀀텀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서 27년도 지금 컨센서스를 보시면 603억이 603억. 그리고 28년도는 904억입니다. 904억. 근데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리투 흥행 자신감에 이제 LNC바이오가 2030년 매출 1조 그리고 영업이익 3천억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리투 수요 확대소 생산 능력 해외 인허가를 지금 현재 동시에 추진을 해주고 있고 임상 근거 후속 파이프라인 강화로 플랫폼을 이제 확장을 하는 속도도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사실 가장 큰 게 뭡니까? 기대감이죠. 기대감인데 이 LNC바이오는 기대감 플러스에다가 뭐까지 있었다? 실적까지 있으니까 시장이 정말 박살이 나는 와중에서도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 혼자서 지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윗꼬리는 많이 달려요. 왜? 윗꼬리가 왜 많이 달릴까요? 보시면 여기 한 차례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렇죠? 급등을 해줬다가 그 뒤로 주가가
쭉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면서 지금 오는 와중에 이 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물린 사람들이죠. 물린 개미들이 드디어 본전을 와주는구나 하면서 이때 매도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봉 차트 상에서도 보시면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에 그 매도 물량들을 다 잡아가면서도 주가는 꿋꿋이 지금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LNC바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끝까지 홀딩 하시면서 가져가 보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요 사실 요 재료가 가장 중요하죠. 이제 차트가 움직였던 것도 요 재료였죠. 바로 요 젠스나. 요 젠스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대 거래량도 나와줬습니다. 최대 거래량도 나와줬었고, 그 뒤로 이제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상승 전에 제자리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거래량을 기점으로 이제 얘는 요 전까지, 요 최대 거래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 혼자 자력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이 거래량 다음으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혼자 자력으로 움직이는 주가가 아닙니다. 바로 젠스랑 엔비디아와 같이 움직이는 네이버의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젠스랑이 네이버 사옥을 와서 했던 말이 정말 좀 인상적입니다. 뭐냐면요, 젠스랑이 와서 그 말을 했어요. 네이버와의 파트너십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얘네가 방이한 이 논의했던 이야기가 이거죠. 네이버와 엔비디아는 기가와트급 AI 팩토리 전초 기지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구축과 운영은 이제 네이버가 주도를 합니다. 네이버가 주도를 하고, 이제 27년에는 55메가와트로 시작을 해요. 이후에 얘네가 1000메가와트, 100메가와트죠. 100메가와트, 그리고 200메가와트,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1기가와트까지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목표가 한국만이 아니에요. 한국만이 아닙니다. 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한국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를 시작으로 유럽, 중동까지 AI 인프라를 확장하면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한국의 데이터입니다. 한국 데이터. 자, 그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리뷰. 요 거리뷰 데이터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공간 모델링 기술.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AI를 더욱더 좀 고도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양사가 엔비디아랑 네이버가 이를 활용해서 얘네 그 엔비디아 기술 그리고 네이버 기술 이거를 활용해서 뭘 할 거냐면 서울 월드 모델 요겁니다. 이 AI 모델도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매출원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네이버가 주도하는 AI 팩토리 있죠. 이 네이버가 AI 팩토리를 주관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되면 이제 네이버는 단순히 검색이랑 광고 회사가 아닙니다. 뭐냐면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요. AI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운영. 그 다음에 AI 학습 서비스.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글로벌 AI 고객사를 확보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기점으로 이제 네이버는 좀 더 새로운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다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영입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 정도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어요. 큰 폭으로 빠지면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이탈을 시키면서 주가가 정말 뭐 하염없이 이게 또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빠르게 좀 반등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은
이제 탈환을 해 주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요거가 중요해요. 요게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HBM 후공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SK 이제 최태원 회장 역시 메모리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결국에 AI 시대가 이제 본격화될수록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뭘까요? 바로 더 정밀하게 반도체를 검사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고영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고영은 세계 최고 수준의 3D 검사 기술을 바탕으로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그리고 AI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까지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여기에 의료 로봇 사업까지 이제 성장 동력으로 더해지면서 기업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삼성과 SK의 대규모 HBM 투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확대, AI 제조 혁명,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어디를 뜻하고 있냐? 바로 고영의 검사 장비 수요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영이 단순한 뭐 스마트 팩토리 테마주도 아니고요, 이 반도체 후공정 테마주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도 고영 단단히 부여 잡으시고 잘 홀딩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단타 수익률 몇 %? 아닐 겁니다. 내 돈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1억으로 만들어줄 진짜 보석 같은 종목 아닙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1년 동안 500% 넘게 상승했습니다. 1000만원 넣었으면 5천만원 된 겁니다. 우리 기술, 이건 660% 터졌습니다. 7.6배입니다. 7.6배. 지금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때 살 걸. 왜 나는 못 탔지? 그 후에 계속 반복하실 겁니까? 후회만 하는 사람은 평생 계좌 못 바꿉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종목들 어떻게 찾았을까요?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답은 딱 하나, 차트 안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수없이 깨지고 갈리고 피 흘리면서 겨우 완성한 저만의 VIP 보석 신호, 지금 제 화면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딱 뜨는 신호 보이시죠? 이 신호가 뜨면 그 종목은 이미 세력 매집 끝, 폭발 직전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백 % 터진 종목들 전부 이 신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신호가 바닥에서 정확하게 포착된 보석 같은 종목 딱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조만간 시장이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하는 순간 개미들 몰려와서 시세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한 분들께만 문자로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석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세요. 비용 100% 무료입니다. 대신 딱 선착순 500분만 받겠습니다. 문자 폭주하면 서버 터져서 더 못 받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1분 사이에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6월 30일 화요일 이 탑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탑3 종목이 아니라 딱 하나 집어서 왔습니다. 탑 종목. 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지금 서진 시스템은요, 완전히 좀 다른 회사로 변모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가요, 바로 ESS입니다. ESS. 최근 서진 시스템은 이 삼성 SDI와 5년간 북미 ESS 배터리 인클로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글로벌 생산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하면서 미국 ESS 시장 공략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투자가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진 시스템은 서버렉과 반도체 장비, 데이터 센터 관련 제조 역량을 좀 확대를 해주면서 AI 인프라 수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세 번째 재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또 로봇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단순히 로봇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활용한 로봇 파운더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운더리. 액추에이터,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화 기술을 가진 여러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요.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이제 조달하고 글로벌 사모펀드들까지 투자를 검토할 만큼 이 서진 시스템의 성장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해외 공장 증설과 이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자금 부담은 확실히 존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금을 바탕으로 ESS,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로봇까지 미래 산업 전반으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 서진 시스템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진 시스템이 단순한 제조 기업인지 아니면 AI 인프라 시대의 핵심 생산 플랫폼 기업인지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차트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요. 얘를 좀 가깝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서진 시스템이 52,800원대 주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여기 빨간색 표시를 해놨죠.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했어요. 볼린저 상단이 48,900원인데 52,800원이기 때문에 빨간 선은 돌파를 해줬고 일목균형표는 53,325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늘 종가상으로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은 돌파를 해주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차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여기 이 검은 선 위에서 바짝 추격을 해오면서 다시 한번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서진 시스템 꼭 눈여겨서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좀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